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기권과 날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를 하기 앞서서 2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 기권이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층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복사, 평형, 지구온난화까지 배우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층상 구조 1단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원으로 가면 대기 중에 있는 물, 즉 수증기에 대한 것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1단원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 즉 습도를 배우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구름을 배우고요. 구름을 배웠으니까 비가 내리는 걸 배워야 되겠죠. 강수에 대한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이런 공기에 작용하는 힘, 기압을 배울 것이고요. 이런 공기에 작용하는 기압이 차이가 있어서 공기가 이동하는 기류, 공기가 흐른다, 기류, 즉 바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1단원에서는 기압을 배우고요. 작은 2단원에서는 바람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단원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기압과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날씨 변화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1단원에선 기단을 배우고요. 2단원에선 기압을 배우고 기압에 따라 날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기도를 통해 날씨를 해석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요, 권자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로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기권이라고 한다면 공기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질소. 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N2, 산소, O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치로 나타낸다면 거의 99%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매우 작은 양이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등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EBS 9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질소는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21%, 두 가지를 더하니까 약 9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의 부피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와서요. 이런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다. 조금 전에 설명해 줬죠? 권자는 공기인데, 공기가 아니죠. 공간인데 뭔가로 채워져 있는데 뭘로 채워져 있다고요? 공기 또는 대기로 채워져 있다. 그런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까지 분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기권의 층상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4개의 층으로 나뉘어주고 각각의 층은 그 층의 특징을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륙권과 중간권이 되겠고요. 기온이 높아지는 층은 성층권과 열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권의 층상 구조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아래 위로 길기 때문에 조금 작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프를 보면 X축은 기온이 되겠고요. Y축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에 따라 X축 기온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 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요. 만약에 그래프가 X축은 기온이고요. Y축은 높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지 않는 층이겠죠. 하지만 기권은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크게 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대륙권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해당하는데요. 기온을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수치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는 뭐 한 15도 정도 되겠네요. 15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대륙권이 되는데요. 이쪽에 한번 기온이 얼마 정도인지 본다면 마이너스 한 50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기온이 15도로 높은데 위쪽에는 높은 곳은 기온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륙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기온이 높고 위쪽에는 공기가 낮으니까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층을 대류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해서 대류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다른 걸 경계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에는 기온이 높고 위쪽에는 기온이 낮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여기 한번 볼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자,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서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류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공기가 이동을 하니까 안정한 것이 아니라 뭐죠?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기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불안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가 상승을 할 때 구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공기 중에 모습이 변하는, 즉 날씨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른쪽에 대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EBS 9강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가열하죠? 누군가가 열을 준다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열 받겠죠. 자, 그러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가벼워져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위쪽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을 대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대자 모양으로 흐른다, 대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좀 그려 놓았는데요. 아래쪽이 따뜻하고 위쪽이 차갑다면 따뜻한 건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지니 상승하게 되겠고요. 차가운 건 무거우니 내려오겠죠. 네모난 모양으로 이동을 하니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뒤쪽에서 다시 배우겠지만요. 수증기가 있는데 상승을 하면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권의 특징은 대류 일어난다. 왜요? 아래쪽에는 따뜻하고 위쪽에는 차가우니까 기온이 낮아지니까. 자, 대류가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있으니 구름,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날씨 변화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권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배울 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특징을 배우지만 다 배우고 나서는 대류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류권과 성층권은 반대라고요.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겠죠.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옆에다 적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대류권, 자,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성층권은 반대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가니까 위쪽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세심하게. 자,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대류가 X 일어나지 않아요. 불안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안정합니다. 그래서 안정하니까 층을 이룬 것처럼 성은 이루다, 층을 이룬 것처럼 안정하다라고 해서 성층권이고요. 안정하니까 비행기의 항로로도 쓰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색깔을 또 다르게 해서요. 중간권은요. 대류권하고 같죠? 기온이 낮아집니다. 대류가 일어나죠. 자,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를 대류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성층권은 반대다. 중간권은 똑같다. 이제 조금 이따 중간권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하나만 빠지면 됩니다. 수증기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열권은 대류권과 반대다. 성층권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층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층권은 10일에서 한 50km까지고요.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이 높아진다고요. 자, 기온이 높아지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대류 X.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안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온이 왜 높아지냐고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안정한 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존 또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안정한 층이니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 날씨 변화, 구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래쪽을 쳐다보면 구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외선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하고 가면요. 자외선을 UV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보면 UV 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알라는 뜻이 아니라요. U자가 울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존이 강한 자외선을 흡수해서 강하니까 에너지가 많겠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층을 이룬 것처럼 1층, 2층, 3층, 4층 이런 층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층을 이룬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 이름이 성층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권은 50에서 80km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기온이 낮아지니까 대륙권과 똑같습니다. 대류가 일어나고요. 불안정한 층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대륙권과 다른 거, 수증기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증기 상승 구름인데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유성. 유자는 흐른다라는 이야기고요. 성자는 별입니다. 그래서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흐른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별이 이렇게 흐르죠. 우리가 한글로는 별이 똥 하고 나타났다라고 해서 별똥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업과는 좀 관련 없지만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3번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우 짧은 시간에 유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권을 보겠는데요. 자, 열권은 80에서 100km까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분포는 성층권처럼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매우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고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았기 때문에 공기를 잡아둘 수 있는 힘이 적은 거죠. 그래서 공기가 희박해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해가 비치면 기온이 쭉 올라가고요.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쭉 내려가니까 이 기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글로는 극지방에서 빛이 난다라고 해서 극광이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기권의 특징을 층상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림으로 언제나 주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층으로 구별한다라는 얘기죠. 자,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대륙권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대륙권. 자, 기온이 낮아진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대류가 일어난다고요. 대류가 일어나는데 뭐가 있죠? 수증기가 있으니 기상, 현상, 날씨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류가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불안하다라고 적어볼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대륙권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중간권은요 똑같습니다. 기온이 낮아지고요. 자,
대류가 일어나고요. 불안하고요. 자, 그런데 뭐가 없죠? 뭐가? 수증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상도 X, 날씨 변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층권 한번 볼까요? 성층권. 반대니까요. 기온이 높아진다고요. 왜냐고요? 오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불안이 X니까 뭐죠?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안정하니까 어떻게 되죠? 떴다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대류권을 보면 구름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권은요, 성층권하고 똑같죠? 기온이 높아진다. 자, 이거 써놨던 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기온이 높아진다. 열권. 자, 근데 여기는 워낙 바깥이니까 공기가 어떻다고요? 멀리 있으니까 희박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기온의 차가 어떻다고요? 기온 차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만 이제 추가하면 되죠?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되는데, 자, 여기 뭐 있죠? 유성이 있다. 여기 뭐 있죠? 오로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언제나 이야기하죠? 서술형으로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과학은 그림이 주어지고 표가 주어진다. 해석을 하면 된다. 문제나 답지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할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하나가 좀 몇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요. 층과 층의 경계를 경계라고 해서 권계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는 대류권계면,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는 성층권계면, 중간권과 열권은요, 중간권계면. 자, 그리고 그림을 좀 작게 해서 보면 여기 중간권계면은 기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운 거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기권을, 문제는 언제나 줄치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한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기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죠.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아르곤이나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보기 같은 문제는 기억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이렇게 제외합니다. 그러면 답이 2번과 4번 중에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 디귿이 맞는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기가 있는 문제는 언제나 보기 하나를 풀면 2개 또는 3개에서 답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한번, 아니죠. 우리 디귿 볼까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산화탄소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니까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니은도 마저 본다면 높이 약 100km까지 분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번, 기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기억, 열권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작다. 아니죠? 크다. 왜냐고요? 공기가 희박하니 기온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죠. 틀렸네요. 그러면 역시 또 아까처럼 지워볼까요? 기억 지워지고 기억 지워지네요.
그러면 2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볼까요? 중간권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 자, 중간권이 아니라 어디겠죠? 열권이겠네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니은도 틀렸네요. 자, 그럼 정답은 뭐죠? 디귿, 리을 볼 필요 없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디귿, 리을도 마저 본다면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정한 층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리을도 볼까요? 대류권에서는 눈비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있으면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중간권은 대류는 있는데 수증기가 없으니 기상현상, 날씨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복사전도 대류만 보고 올게요. 열에 전달되는 방식, 복사는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에 있는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이동해서 지구에 도달하겠죠. 그럴 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런 경우에는 복사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전도는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을 끓이는데 숟가락을 아니면 국자를 이렇게 담아 두었어요. 그러면 가열, 그러면 열 받아,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국자를 따라서 접촉되어 있는 국자를 따라서 열이 전달되어서 나중에는 손도 뜨거워지겠죠. 주로 고체를 따라서 열이 전달될 때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수막대와 같은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자, 대류는 직접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요? 똑같이 국을 끓이는 걸 또 그려보면요. 자, 가열. 그러면 아래쪽은 열 바다 온도가 높죠. 위쪽에는 온도가 낮아 무겁고요. 그러니 가벼워진 물이 직접 위로 이동하고요. 무거워진 물이 아래쪽으로 직접 이동하겠죠. 이런 경우에 물질이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할 때는 대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보통 기체나 액체나 기체에서의 열의 전달이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대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정리하면 아무것도 없는 매개체 없이 열이 이동하는 건 복사이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예로 들 수 있겠고, 전도는 고체,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의 열의 전달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엔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